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 자유 주제잖아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 관련된 뭐 어떤 거나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이번에 트랜스퍼 러닝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주제를 정하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요 세미나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시계열 논문을 좀 뭐 많이 접하게 되고 뭐 논문 세미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이학습을 사용한 논문을 많이 저희 접하기는 하지만 용어들이 워낙 다양하고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없이 논문을 좀 읽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뭐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뭐 이런 부분이 트랜스퍼 러닝의 어떤 부분인 건지 아니면 트랜스퍼 러닝과 뭐 비슷한 용어로 쓰고 있는 건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 건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모델 레벨 어댑션, 뭐 피처 레벨 어댑션 뭐 인스턴트 레벨 뭐 이런 뭐 각각의 용어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이학습의 정의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기계학습의 한 작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다른 작업에 재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이학습의 장점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적은 데이터의 상황일지라도 전이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식을 전이하기 때문에 이 전이학습을 할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그 적은 이제 데이터 상황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지 분류 태스크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모델에 이제 이미지넷, 알렉스넷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이제 베이시스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한 게, 이 프리트레인 모델이 물체의 특질, 그러니까 엣지나 쉐이프 같은 물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다른 태스크들, 뭐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뭐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른 태스크가 와도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특질을 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해서 베이시스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전이학습의 차이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모든 데이터셋이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학습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마다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처음부터 초기 웨이트,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높고 수렴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의 전이가 없이 데이터셋 2로 학습한 그 모델은 데이터셋 1에 대응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이 학습은 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전이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모델을 통해서 과거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학습이 수렴이 되고 또한 과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이 텍소노미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태스크 솔루션에 따라 나뉘거나 또 프로블럼에 따라 나뉘고요. 또 구체적으로 라벨 세팅에 따라서 이제 프로블럼이 나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각각의 개념이 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블럼으로 나뉜다면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솔루션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이 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 되게 겹치는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이학습이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또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또 새롭게 나뉘기도 하고 뭐 이런 나뉘는 기준점은 항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텍소노미를 쳐보면 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지는 않고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블럼으로 이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태스크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나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카테고라이제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라벨 세팅 베이스드 카테고리에서 이제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 제일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태스크와 이제 타깃 태스크가 이제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그 설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깃 태스크가 세그멘테이션인 경우에 이제 딥러닝 모델 자체는 똑같지만 아웃풋이 다른 이제 상황입니다. 그 태스크가 다른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런 전위 학습과는 살짝 다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데이터의 도메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이학습 논문을 봤을 때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소스와 타겟 태스크는 동일합니다. 같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리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태스크는 동일하지만 데이터 도메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이미지여도 이미지의 어떤 그런 3D 모델링이나 실제 이미지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다르지만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태스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이 학습이 보통 이제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새로운 타깃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한 종류이지만 이렇게 소스와 타겟 태스크는 동일하고 데이터 도메인인 다른 경우를 특정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모델, 뭐 데이터,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또 어떤 접근 방법론으로 이제 어딜 중심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시는 뭐 DANN, Deep Adversarial Neural Network 뭐 이런 게 밑에 있는데요. 이런 상세한 그 방법론들은 이제 많이 그 딥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이제 논문들 많이 읽으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딥한 거는 좀 넘어가고 저는 이제 계층도를 토대로 좀 러프하게 설명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라벨 세팅 베이스드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세 번째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스와 타겟 태스크가 다릅니다. 그 아까 인덕티브와 비슷하죠? 근데 인덕티브는 데이터 도메인이 서로 소스와 타겟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은 데이터 도메인 또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아는 언슈퍼바이즈드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언슈퍼바이즈는 라벨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 전이학습을 하는 경우에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분류 도상에서의 나뉘는 개념은 소스와 타겟 태스크가 다르고 데이터 도메인 또한 다른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모두에 대해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정의대로라면은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 두 가지가 다 저희가 평소에 그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정의대로라면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와 타겟 데이터 라벨이 둘 다 없지만 태스크가 다를 때를 의미하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와 타겟 데이터 라벨이 둘 다 없지만 태스크는 동일할 때 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텍소노미 정의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는 명확하게 뭐 구분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혼재해 있는 거는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은 좀 그렇게 보이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명목상 정의대로라면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생각이 든 게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특성 의미상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다르고 태스크도 서로 다르지만 이게 라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디에 속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에는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새로운 또 이제 개념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을 또 트랜스퍼 러닝의 한 종류다라고 쓴 이제 논문도 있는데 이게 개념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아예 따로 빼서 트랜스퍼 러닝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다양한 학습 태스크에서 더 다양한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모든 태스크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퍼 러닝은 결국 타겟 태스크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성능을 높이고자 이제 여러 가지 트릭을 쓰는 건데 멀티태스크 러닝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리그레이션이 있고 뭐 포캐스팅이 있고 뭐 이런 각각의 태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피처 추출 능력을 높여서 모든 태스크의 성능을 다 높인다. 그래서 모든 태스크 간의 지식을 전이한다, 공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 전이학습 분류표로 이런 딱딱딱 개념이 나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도메인 어디테이션이 어떤 트랜스퍼 러닝의 종류인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이스 세팅 기반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논문 읽으실 때 한 번쯤 보실 수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은 그 소스와 타겟 데이터의 그 피처 스페이스가 그 마지널 분포가 비슷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피처 스페이스가 되게 비슷하죠. 마지널 분포가 되게 비슷하죠.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은 두 개의 이제 분포가 마지널 분포가 다른 경우에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이 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겠죠. 더 어려운 태스크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 딥러닝 발전으로 특질 분포가 이제 전이학습 핵심이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에 많이 대응되는 방법론들이 많이 요즘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솔루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 레벨과 모델 레벨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 릴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고요. 모델 레벨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베이스드 메소드랑 뭐 이것들을 섞은 하이브리드 메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벨과 모델 레벨의 이제 솔루션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퍼 러닝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기반으로 또 전이학습이 어떻게 나눠지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아까 프로블럼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 상황을 어떻게 솔루션화해서 푸는지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또 아까와 별개의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기반의 전이학습은 이제 소스 도메인의 샘플들을 선택 또는 가중치를 지어서 이 마지널 분포 차이를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진한 파란색이 소스고 약간 옥색이 이제 타겟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분포가 이렇게 혼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가중치를 준다. 리웨이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소스에 이제 그 웨이트를 밝을수록 로우, 진할수록 하이로 줍니다. 그래서 타겟 샘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얘들의 높은 웨이트를 주고요. 이제 멀리 있을수록 로우 웨이트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포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이제 소스 샘플들과 비슷한 이제 분포를 가지는 소스 샘플의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많이 줘서 이제 분포 재조정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에 학습할 때 이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스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고요. 인스턴스 레벨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션은 이 어느 뭐 일정한 그 웨이트 이상의 그 샘플들만 이렇게 선을 쳐서 요 부분만 쓰겠다, 셀렉션을 하겠다, 웨이트를 뭐 주지 않고 그냥 아예 셀렉션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마찬가지로 피처 레벨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목적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특질을 어떤 동질적인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 요 왼쪽에 있고요. 이거는 도메인 인베런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메인 인베런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도메인 간의 불변하는 공통 특질을 학습하고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DANN과 같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방법론을 취하던 아니면 뭐 겐과 같은 뭐 어떤 방법을 취하던 여러 공통 특질을 학습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커널 함수와 같은 차원 변환 방법론이 있는데요. 공통된 특질 공간으로 매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랄은 이제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인데요. 그 소스와 이제 타겟 데이터의 어떤 공통된 본분산 행렬을 조정해서 데이터를 매핑한다고 합니다. 또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과 어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스와 타겟이 샘플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둘 다의 매핑 함수를 통해서 겹치는 이제 새로운 가상 이제 그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어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타겟으로 직접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은 둘 다 이제 매핑 펑션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가상의 그 피처 스페이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시메트릭은 바로 그냥 소스를 타겟에 바로 얼라인을 시키는 그런 변환함수를 학습하는 하나의 변환함수만 학습하면 된다. 커널 펑션이든 어떤 그 뭐 뉴럴 네트워크든 학습을 한다.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레벨에서 모델의 웨이트를 직접 이제 전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재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층의 파라미터는 또 프리즈하고 나머지 층의 이제 파라미터만 학습에 사용해서 타겟 도메인에 얼라인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읽을 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GNN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관계를 학습해서 지식을 전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구조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타겟 도메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은 잘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감정 분석 태스크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 푸드 도메인이 있고 무비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메인은 아예 다른 도메인인데요. 푸드 도메인에서 단어가 이제 delicious, recommend, amazing 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관계는 되게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무비라는 이제 도메인이 타겟 태스크인데 무비에서도 great, love, amazing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수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어들은 되게 서로 다르지만 그 단어들의 관계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단어들의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뭐 인베딩된 뭐 단어인지 아니면 뭐 외국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이제 긍정의 감정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도메인에서 푸드 도메인에서 무비 도메인으로 이렇게
전이가 구조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로 이제 그 카테고리화를 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레벨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딥러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모지니어스한 전위 학습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는데, 이게 딥러닝을 통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전위 학습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분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가 더 어려운 태스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태스크는 인스턴스 웨이팅과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벨은 인스턴스 레벨과 피처 레벨을 포함하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인스턴스 웨이팅과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의 각각의 이제 방법론들이 존재하죠. 뭐 인스턴트 웨이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얼라이먼트, 리덕션, 얼라이먼트, 뭐 어그멘테이션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스트래티지 말고 오브젝티브로 또 나뉠 수도 있는데, 오브젝티브 상황에서는 뭐 스페이스 어댑션, 디스트리뷰션 어댑션, 뭐 데이터 프로퍼티 프리저베이션, 뭐 어드저스트먼트 뭐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나뉜다라고만 그냥 살짝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포에 의한 차이를 많이 보는데요. 데이터 레벨의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이 MMD를 되게 많이 씁니다. MMD 수식은 이제 어떤 커널 매핑 펑션이 있고, 이 두 개의 커널 매핑 간의 이제 거리의 차이를 줄이는 형태라고, 그거를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MD를 MMD 로스라고 하고, MMD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보통 많이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에서 학습을 해서 두 개의 분포가 유사해지도록 유도를 하게 로스식을 구성을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멀티 커널 MMD나 뭐 쿨백 리니어 다이버전스, 뭐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와 같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미저먼트 매트릭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좀 자세한 수식에 관심 있으시거나 하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피처를 얼라이먼트 하거나, 뭐 매핑, 클러스터링, 셀렉션, 인코딩, 뭐 얼라이먼트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이렇게 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은 뭐 소스 도메인 특질을 변형해서 새로운 특질을 생성하고요. 매핑의 경우에는 원문 데이터의 특질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환하고, 클러스터링은 원문 특질의 더 추상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과정으로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동시에 클러스터링 한다고 합니다. 셀렉션은 다양한 특질 중에서 다른 도메인의 유사한 정보를 가지는 피봇 특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은 또 입력 데이터를 추상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한다고 하고요. 얼라이먼트는 명시형 특질뿐만이 아니라 임플릭식한 통계적 특질, 그리고 스펙트럴 특질까지도 정렬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가져왔고요. 또 이제 모델 레벨의 트랜스퍼 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또 스트래티지로 모델 컨트롤, 파라미터 컨트롤, 모델 앵삼블, 딥러닝 테크닉 등이 있고, 목적으로는 뭐 도메인 어테이션, 뭐 수도 라벨 제너레이션, 프리딕션 메이킹과 같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전략은 정교화 항목을 이제 목적 함수에 직접 추가하는 모델 컨트롤 스트래티지와 파라미터를 제한하거나 파라미터 자체를 공유하는 파라미터 컨트롤 스트래티지, 모델 앙상블 스트래티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모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에 이제 목적 함수에 직접 정규 항목을 추가해서 모델 관점에서 전위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 어테이션 머신이 여기 한 예시인데, 이 로스식에서 이 레귤러자이어 개수와 컴플렉시티 개수 두 가지를 통해서 로스식에 직접 이제 레귤러자이저를 추가해서 모델 관점에서 전위 학습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파라미터 컨트롤 스트래티지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거나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타겟 모델에 직접적으로 전이하고요. 혹은 파라미터를 제한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가 두 개가 유사해지도록 제한하는 로스식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세타와 세타 바가 있는데요. 세타가 원래 소스의 파라미터고 세타 바가 이제 그 타겟의 파라미터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줄여지는 방향으로 로스식을 구성해서 파라미터 컨트롤 스트래티지로 모델 레벨의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앙상블 스트래티지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모델을 직접 결합하는 것이 분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앙상블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앙상블은 그렇게 저희가 다 아는 방법론을 통해서 전이학습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예시를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을 또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게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처 타입에 따라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타입, 아니면 라벨에 따라 인덕티브, 트랜스덕티브, 언슈퍼바이즈드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요즘 들어서 러닝 스타일을 통해서 오프라인 트랜스퍼 러닝과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들은 거의 다 오프라인 전이학습에 속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전이학습은 이제 타겟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분야가 소스 도메인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고 또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모두 다 알고 있어서 이게 라벨이 있든 없든 그 데이터 자체를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분포를 통해 이렇게 얼라인을 하든 아니면 라벨을 통해서 얼라인을 하든 이렇게 두 개의 분포를 얼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배치가 들어오고 있는 시퀀셜하게 들어있는 경우를 이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분포가 이렇게 온라인의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올 거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용 가능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럼 이 일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해서 얼라인을 시키던 아니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소스 도메인의 어떤 일부분에 정렬을 시켜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는 게 온라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전이학습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배치가 이렇게 조금씩 도착할 때마다 모델을 업데이트하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변화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광고 추천처럼 사용자의 실시간 사용 패턴이 변화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일부 배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소스 데이터와 합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추천 모델을 재학습하고 노출 광고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를 왜 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얼류엘 예측 태스크인데 그 타깃 데이터 전체에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 소스 데이터가 이제 이게 진동 데이터인데요. 여기 시간 X축이 시간이고 여기가 시작 시점이고 여기가 끝 지점이라고 한다면 소스 데이터는 이제 시작 시점부터 끝 지점까지 다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라벨도 할 수가 있죠. 타깃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가 벤치마크 데이터고 실제로는 다 가지고 이렇게 런투 페일로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런투 페일 시점을 모두 다 그 모델에 넣어버리면 끝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재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가정을 해버리고 그 시점 이전까지의 데이터만 이제 넣고 얼라인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 일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얼라인을 하기가 되게 챌린지하기 때문에 기존 전이학습을 활용한 RUL 예측 연구들은 타겟 데이터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타겟 데이터를 모델에 같이 런투 페일로 넣어버리게 되죠. 그를 통해서 RUL 예측을 하게 되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타깃 데이터 끝 지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델이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RUL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안 줬다 뿐이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고 이를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니까 RUL 예측 태스크에서는 어떤 온라인 전이학습을 적용해서 연구를 수행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하나둘씩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지와에 나온 논문 제가 논문 세미나 때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 데이터가 스트림, 시퀀셜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연구를 이제 뭐 논문을 읽다가 트랜스퍼 러닝이 왜 도메인 어디테이션과 트랜스퍼 러닝이 왜 이렇게 혼재해서 용어가 쓰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타고 올라가서 처음부터 텍소노미로 이제 탑에서 이제 바텀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뭐 트랜스퍼 러닝에 이제 뭐 완전히 뭐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방법론까지는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또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각 분류에서 어떤 레벨, 뭐 피처 레벨, 모델 레벨, 뭐 그리고 인스턴스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또 솔루션화해서 어떻게 또 분류가 되는지도 살펴봐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활용할 때 저희가 또 논문도 써야 되는데 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